네, 안녕하세요. 용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기포리에 있는 토지를 낙찰받았습니다. 토지 위에는 건물이 있었는데 소액 투자로 큰 수익은 아니지만 이런 물건 확실히 돈이 됩니다. 어떤 물건이었고 어떻게 수익을 얻었는지 자세히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서산시 기포리에 있는 물건이고요. 감정 가격은 420만원대예요. 근데 49%까지 해서 210만원까지 떨어졌던 물건입니다. 토지 지분 매각이고요. 입찰은 4명이나 들어왔네요. 3명의 경쟁자를 물리치고 우리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실전반 분들과 함께 모든 진행 과정들을 함께 하기 위해서 입찰을 했던 거고요. 입찰자는 좀 많죠. 저 포함해서 양쌤과 함께 총 13명이 입찰을 한 물건입니다. 정말 소액으로 이런 물건 낙찰 받아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해결을 해 나가는지 옆에서 모두 배울 수가 있겠죠.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나 혼자 처음에 도전하기에는 심리적으로 어떤 두려움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함께 입찰해서 이 모든 과정들을 옆에서 지켜보고 따라한다고 하면은 그 두려움은 사라지겠죠. 어쨌든 3명의 경쟁자를 물리치고 낙찰을 받아서 기분이 너무 좋았고요. 잔금 납부는 올해 1월 10일 날 했었습니다. 자, 감정평가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시면 제시의 건물이 영향을 받지 않는 감정가 426만원 정도로 되어 있네요. 감정 가격은 제시의 건물에 영향을 받지 않는 토지의 가격이나 경매 진행은 제시의 건물에 영향을 받아 감안된 토지의 가격으로 진행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토지 위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온전히 내가 이 땅을 활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감안해서 감정평가를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중에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 이 땅을 사용하는 사용료를 받을 때는요, 온전한 땅의 가치로 계산을 해서 협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토지 현황 요거는 그냥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고요. 주거용 건부지 등 하나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데 이게 주거용이잖아요. 주택수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 취득세과에 전화해서 내가 이 땅을 취득하려고 하는데 주택수에 포함되냐 안 되냐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현재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고요. 명세서 요약사항 보면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 권리 해당 사항 없고요.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 사항 없고, 주의사항 요것도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는데, 주택 및 창고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으로 제시의 주택 및 창고는 매각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네요.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든 안 되든 그건 상관없어요. 성립하면 지료를 받으면 되는 거고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면 부당이득금과 건물 철거를 또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공유자가 있기 때문에 공유자 우선 매수 행사는 1회만 행사할 수 있다. 이건 뻔한 이야기입니다. 건물 상태 볼게요. 나쁘지 않아요. 창고들도 있고요. 누군가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주변에 이렇게 창고들도 있습니다. 창고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꽤 여러 개 창고가 있어요. 자, 제시의 건물 현황 친절하게 적혀 있어요. 창고가 3개에 컨테이너 하나에 주택도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은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매각 여부는 전부 다 매각 제외예요. 토지만 나온 겁니다. 자, 임차인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분이 거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대항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용 예상 배당 여부, 여기에 지분 소유자, 공유자, 공유자가 거주하고 있구나. 대항력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 공유자에게 내 땅을 사용하는 만큼의 지료를 충분히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모로 건물 상태도 좋고, 또 공유자 중에 한 분이 거주하고, 이 거주하시는 분은 이 집이 반드시 필요할 거잖아요. 그럼 협의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100% 잘 된다라고 보장은 할 수 없는데 확률은 높습니다. 우리는 그 확률 높은 물건들을 골라서 입찰해서 낙찰받고 해결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전형적인 시골 마을의 모습이죠. 네, 위성지도로 본 모습입니다. 모양은 예쁘지는 않지만 이 땅 위에 거의 전체의 건물, 창고들이 들어서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건물 상태는 로드뷰라든지 감정평가서 상에 나와 있는 사진을 봐도 괜찮아 보입니다. 근데 똑같은 유형의 물건인데 건물 상태가 너무 안 좋아? 거기에 폐가야? 이러면 입찰을 고민을 하셔야죠. 입찰은 안 들어가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입찰가 산정할 때 중요한 거는 건물 상태가 좋을수록 입찰가는 좀 높게 써야 됩니다. 주변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는데 거리는 조금 있죠. 시골 동네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주변 건물 세 채가 다 26년 이상 됐네요. 물론 개발이 될 곳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주변에 26년, 33년 또 뒤에 있는 건물도 33년이 됐습니다. 자, 공유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김땡땡 2분의 지분이 나온 거고요. 윤땡땡 46년생이신데 11분의 7을 가지고 계시고, 또 주식회사 뭐뭐세라는 법인이 또 있어요. 등기부 등본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법인인데 2023년 6월 9일 날 강제 경매로 인한 매각, 경매로 낙찰을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낙찰받았을 때는 공유자 우선 매수 안 들어왔습니다. 신기하죠? 이분은 왜 이걸 낙찰받았을까요? 경매로 낙찰받은 법인이 있지만 따로 연락은 안 되는 상황이고요. 공유자들에게도 연락이 전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낙찰가는 376만 원이잖아요. 감정가 대비 88%의 낙찰받았고요. 자, 이 물건은 큰 수익을 얻으려고 낙찰받은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실전만 분들과 함께 낙찰받고 모든 진행 사항들, 노하우 익히고 경험치를 쌓기 위해서 낙찰을 받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높게 썼습니다. 1인당 n분의 1로 나누면 얼마 안 되는 돈으로 낙찰받고 해결하는 이 모든 과정들을 경험을 해본다면 이 가치는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낙찰받고 소유권 이전 완료 후에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및 부당이득 청구 소송을 함께 진행을 했어요. 그 전에 우편을 보내거나 따로 연락을 취하려고 해도 연락은 안 되던 상황이었었고요. 소장을 보내니까 연락이 돼야 안 돼요? 됩니다. 우리가 소송을 왜 해요?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려고, 힘들게 하려고, 괴롭히게 하려고? 아닙니다. 연락을 취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공유자들과 연락이 안 된다고 하면은 나는 이 땅 또는 어떤 주택을 해결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의 기술이 그 무엇보다 필요한 거예요. 근데 공유자에게는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공유자가 아는 지인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 지인분은 공인중개사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분과 계속 협의를 했는데 자기 지인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근데 500만 원 정도면 바로 매입할 마음이 있다 라고 전한 거죠. 저희는 처음에 700만 원, 600만 원, 550 이렇게 협의를 했지만 너무 공유자분께서 완강하게 500 아니면 난 절대 살 마음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저희는 이득이죠. 그리고 이분도 자기가 원하는 가격에 인수할 수 있으면 더 이상 이런 번거로움이라든지 어려움 사라질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케이, 알겠습니다. 500만 원에 협의를 했죠. 이 영상을 찍는 오늘 모든 서류들을 준비 완료하고 법무사로 보냈습니다. 이제 서류가 이상 없음을 법무사분이 확인을 하고 입금이 되겠죠. 그러면 이 물건에 대한 해결은 전부 끝. 자, 376만 원 낙찰 후 소송 4개월 만에 500만 원 매도했어요. 수익은 크지 않습니다. 그걸 다 예상하고 들어갔던 거고요. 또 입찰가를 좀 높게 썼었잖아요. 왜? 낙찰을 받아야만 이 모든 경험들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또 재미난 건 수익이 이것밖에 안 난다고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 거예요. 오히려 이건 시간 낭비야 라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제가 예전에 올렸던 영상에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답니다. 강제경매 비용, 그동안 들어간 시간 노동력 완전 적자인 것 같은데요. 용쌤이야 전문가니까 수십 개 받아서 이득 보는 거지만 개인이 저거 사서 1년 이상 시간, 10년 낭비했으면 마이너스 수천만 원이죠. 돈을 번 게 아니죠. 그냥 황금보다 귀한 시간과 건강을 잃어버린 것 같은데요.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특히 젊었을 때 시간은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은요. 그냥 투자를 안 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투자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방식대로 밀고 나가시면 됩니다. 그냥 저는 그냥 제가 수익 낸 거 또 함께해서 수익 낸 거 그냥 올리는 겁니다. 이런 걸 보고 따라 하실 분은 따라 하시면 되고 시간 낭비, 심력 낭비, 건강 낭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하시면 돼요. 그래도 제 영상을 보고 이렇게 댓글 남겨주신다는 거는 굉장히 감사한 거죠. 조회수 1이라도 올려주셨잖아요. 어쨌든 이 댓글을 다신 선생님이 이 영상을 보실지 안 보실지는 모르겠어요. 대부분 이렇게 댓글 남기시는 분들은 한번 어떤 영상을 보고 댓글 남기고 더 이상 안 들어오기는 하시거든요. 제 유튜브 꾸준히 구독하신다고 하면은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소액으로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구나 라는 것을 한번 몸으로 경험을 하신다고 하면은 지금 댓글 이렇게 다신 게 추후에는 부끄러워지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진짜 내가 직접 해보니까 이건 진짜 나한테 안 맞아. 그러면 다른 투자법 배우셔서 적용해서 원하는 수익 얻으시면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도전을 해야 얻는 게 있습니다. 가만히 유튜브만 보고 있는다고 해서 인생이 변하지 않아요. 꼭 실행을 하시고요. 실천하셔서 원하는 결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